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18년 제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별표 2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 내의 공기 압력 중에서 속도압을 설명하고 공기 속도압의 관계식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속도압은 그죠? 속도압 또는 동압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호로는 VP로 나타냈습니다. 공기 흐름 방향의 속도에 의해 생기는 압력,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속도는 항상 마이너스가 없죠. 그래서 항상 양압이다, 플러스 압력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에 의한 속도에 의해 생기는 압력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셔도 되고요. 공기 속도와 관계식을 나타내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속도압 VP는 2G분의 RV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근데 V는 이라고 고치면요. 4.043 루트 VP의 관계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쫙 풀어보면 되는데요. 굳이 이 중간 과정까지는 적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P는 2G분의 RV 제곱이 되고, 근데 요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1분의 VP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RV 제곱은 VP 곱하기 2G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통 R이요. 우리 뭐죠? 21도씨 1기압에서는 이게 1.2잖아요, 그죠? 1.2 곱하기 V 제곱은 2 곱하기 G는 뭐냐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인데 9.81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V제곱은 하면 1.1을 넘기면 밑으로 가서 1.2분의 VP 곱하기 2 곱하기 9.81 하면 2 곱하기 9.81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V는 하면 요거 이제 루트 씌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루트 1.2분의 2 곱하기 9.81 하시고요. 곱하기 뭐 위에 VP는 위에 올라가도 되고 밑에 있어도 뒤에서 곱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거를 계산하면 요게 얼마 나오는가 하면요. 4.043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VP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속도와 VP는 2G분의 RV 제곱 적으시고 V는 4.043 루트 VP 관계다. 요렇게만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표 1개에서 2개 정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작업장 공기 중에 사이오마탄소가 6000ppm이 존재한다. 그죠? 자, 10,000 ppm이 1%였습니다. 그럼 6000ppm은 얼마 됩니까? 0.6%다 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공기와 사이오마탄소 혼합물의 유효 비중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사이오마탄소 비중은 5.7, 공기는 1.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이오마탄소가 0.6% 있다, 그죠? 그러면 공기는 전체 100에서 사이오마탄소 0.6을 빼면 되겠죠? 그럼 공기는 결국은 99.4% 존재한다 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효 비중 계산할게요. 0.6에서 %를 떼버리면 동그라미 2개 더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006 곱하기 사이오마탄소의 비중은 5.7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공기는요. 앞으로 2칸 가면 0.994 곱하기 비중이 1.0이 되죠. 계산하면 1.028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죠? 이렇게 적으시고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또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작업장의 온도가 25도씨 1기압이며 100도씨의 건조로 내에서 그 실내인데요. 분자량이 106, 시간당 1.8리터씩 증발한다. 1.8리터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 실내 내 LEL은 1%, 비중은 0.88입니다.
폭발 방지를 위하여 온도를 보정한 환기량 Q, 미터의 3승 per 미니트를 계산하라. 안전계수는 7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자주 나왔으니까요. 이제 공식 떠올리면서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LEL, 폭발 하한계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이죠. 그죠? 분자량 곱하기, 그죠? 크실렘 분자량 106 곱하기 LEL입니다. 예, 폭발 하한계죠. 1.0% 곱하기 온도 상수인데요. 120도씨 미만일 때 1.0, 120도씨 이상은 0.7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도씨니까 120도씨 미만이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25도씨 1기압이다라고 했으니까 25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4.45가 되죠. 자,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현재는 1.8 리터 퍼 아워죠. 이거 곱하기 뭐 해야? 비중을 곱해야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그죠? 0.88 곱하시고요. 곱하기 안전계수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퍼센트잖아요. 퍼센트를 없애기 위하여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요, 값은 미터의 3승 per hour가 나오겠죠. 근데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나누기 60 해준다.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4.26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 요 값은요, 우리가 24.45를 대입했잖아요. 이거는 몇 도시다? 25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작업장의 온도는 지금 100도시죠. 그래서 온도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근데 뭐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거는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시간은 뭐 온도하고 상관없으니까 결국 부피를 보정하는 거다. 그죠? 그럼 부피 보정 떠올릴게요. V2는 V1 곱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273 플러스 첫 번째 온도. 그죠? T1이 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온도 T2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V1이 뭐냐면 4.26이다. 그죠? 곱하기 273 플러스 25고요. 지금 작업장의 온도는 273 플러스 100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값은 5.33이 나오겠습니다. 5.33 미터의 3승 per 미니트다. 그죠? 자,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붙여볼까요? 다음 보기는 국소 배기 장치의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계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라. 암기법부터 볼게요.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제 설계니까요. 전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죠? 형제, 소풍, 단속. 형제가 소풍을 가는데 위험하니까 단속해야 된다. 그죠? 형제, 소풍, 단속. 형은 후드 형식. 쟤는 제어 속도, 단속, 소풍, 형제, 소풍이죠. 소요 풍량입니다. 단속은 반송 속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 제어 속도, 소요 풍량, 반송 속도 결정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풍을 단속해야 되는데요.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주변 배경, 그 다음에 노는 크기, 장소의 크기, 배경 크기 결정, 배치 장소 선정, 배경과 크기를 결정해서 소풍갈 배치할 장소를 선정한다. 이렇게 할게요. 배경은 배관 내경, 크기는 후드 크기 결정. 자, 그 다음에 배치 장소 그랬죠. 배관의 배치, 설치 장소 선정, 요까지입니다. 그죠? 배경 크기 결정, 배관 내경, 후드 크기 결정, 배치 장소 선정, 배관의 배치와 설치 장소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배치도 작성, 손실 계산 후에 소품을 선정하자. 그죠? 공정한 배치도, 아이들을 배치할 공정한 배치도를 작성하고 손실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소품을 갈지 말지 선정하자. 이렇게 할게요. 공정한 공기정화 장치 선정입니다. 배치도, 국소배기 개통도와 배치도 작성. 그 다음에 손실 계산 후 그랬죠. 총 압력 손실량 계산.
마지막에 소풍을 선정하자 송풍기 선정이 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꾸 암기법 읽으면서요.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를 하나 정도 붙여볼게요. 직사각형 덕트의 폭이 20이고 높이가 1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덕트의 곡률 반경 R이 20으로 구부러져 90도 곡간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덕트 내의 속도와 VP가 주어졌네요. 18mm H2O일 때 덕트의 압력 손실 델타 P를 계산하시오. 단 압력 손실 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반경비가 나왔고 형상비가 있습니다. 반경비와 형상비를 알아야지만 압력 손실 계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반경비는 뭐냐면 곡간의 덕트 직경과 곡률 반경에 비해요. 그래서 반경비는 직경 D분의 곡률 반경 R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형상비는 뭔가 하면은요. 덕트 직경 D와 덕트의 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상비는 D분의 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반경비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직경이 얼마다 라고 했는가 하면 10이죠. 그죠? 분의 곡률 반경은 2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반경비는 2.0이 나오겠죠? 형상비 보겠습니다. 폭이, 그죠? 직경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폭은 20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형상비도 얼마다? 2.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반경비도 2.0, 형상비도 2.0이니까요. 해당되는 건 압력 손실 계수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0.11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곡간에서 압력 손실 공식을 생각해야죠. 그죠? 자, 요거는 공식이니까요. 공식은 또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압력 손실, 좀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델타 P는 하시고요. 압력 손실 개수, 그죠? 곱하기 90도분의 현재 곡간의 각도죠. 곱하기 속도와 VP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 손실 계수는 금방 표에 의해서 0.11이었습니다. 곱하기 90도분의 지금 몇 도 곡간으로 한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90도 곡간으로 설치하겠다. 그죠? 그래서 90분의 90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속도합이 얼마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이다 나왔죠. 그죠? 18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요. 1.98이 나옵니다.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주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자, 이거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도 괜찮습니다. 반경비, 형상비 아직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골 문제잖아요. 그죠? 별표 3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공기 600리터를 채취하여 여과지로 분진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시료 채취 전 여과지의 무게는 3.04mg이었고 시료 채취 후의 여과지 무게는 18.06mg이었습니다. 작업장의 분진 농도를 계산하시오. 결국 계산하라는 건 요거잖아요. 그죠? 미리그램 퍼 리터의 3승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그램은 이제 먼지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자, 채취 전이 3.04고 채취 후가 18.06이니까요. 채취 후 18.06에서 채취하기 전에 3.04를 빼주시면 되겠죠. 밑에는 미터 3승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기 600리터다라고 했죠. 600을 미터 3승으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미터 3승이 되고요. 자, 미터 3승이 되죠. 그죠? 자, 미터에 3승이 되었고 위에는 미리그램입니다. 그래서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 그죠? 요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5.03이고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그죠? ACGIH의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3가지로 분류하고 평균 입경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큰 게 흡입성 분진이죠. 그죠? 평균 입경은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흡입성 분진은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이다 설명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흉곽성 분진이 됩니다. 평균 입경은 1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흉곽성 분진은 기도나 하기도 또는 폐포나 폐기도에 침착해서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호흡성 분진이죠. 평균 입경은 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호흡성 분진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또는 폐포,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해서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으로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1개 붙여볼까요? 필기에 간혹 나왔죠? 플렉스 타임제. 아직 기억 안 나신다면 파란색 하시고 다시 암기하세요. 자, 자유로운 출퇴근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종업원이 자유로운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전체 근로자가 일하는 중추 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10시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 직원이 근무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전부 다 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걸 플렉스 타임제다라고 합니다. 전 근로자가 일하는 중추 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제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 문제 또 나왔습니다. 송풍기에 송풍량 Q가 주어졌고요. 압력 P, 송풍기의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풍기의 효율이 주어졌다. 그죠? 85%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6120 곱하기 효율분의 Q 곱하기 P 곱하기 여유계수 K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120 곱하기 효율이 85%죠? 0.85가 되겠습니다. 분의 Q다. 그죠? 송풍량이 300m의 3승/미니트고요. P죠. 160이다. 그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여유계수 주어지지 않은 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9.23이고요. 단위는 킬로와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덕트 내에 작용하는 압력의 종류 3가지를 간단히 설명하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압이죠. 그죠? SP입니다. 이 정압은 정해진 압력,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덕트 내 공기가 주위에 미치는 압력. 덕트 안에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공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다 미치는 압력인데요.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정압, 똑같은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송풍기 앞에서 음압, 송풍기 뒤에서는 양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압은 속도압이죠. VP로 나타냅니다. 공기 흐름 방향의 속도에 의해 생기는 압력이다. 그죠? 속도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요. 항상 양압이다 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전압은 전체 압력이죠. 동압 플러스 정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 정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 부위가 2000m 3승이다. 그죠? 작업장에서 1.5m의 3승/세크 Q가 되겠습니다. 실외 공기가 작업장 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톨루엔 발생이 정지된 순간에 작업장 내 톨루엔의 농도가 80ppm일 때 톨루엔의 농도가 10ppm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를 계산하고 1시간 후의 톨루엔의 농도 C를 계산하시오라는 겁니다. 단 실외에서 유입되는 공기량 중에 톨루엔은 0이고 1차 반응식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80ppm이 10ppm으로
예, 감소될 때 걸리는 시간이죠. 공식부터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물질을 나중 농도 또는 노출 농도 이하로 환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T, 분 단위다, 그죠? 미니트는 해서요. 마이너스죠. Q 다시, 그죠? 환기량이 됩니다. 분의 V, 작업장의 기적이 되겠죠. 곱하기 LN은 계산기 LN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농도 C1 분의 나중 농도 C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하시고요. 현재 작업장에서 Q가 1.5m 3승 per 세크다라고 주어졌습니다. 환기량의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잖아요. 이걸 미니트로 바꿀게요. 1.5m의 3승이고요. 1초는 몇 분입니까? 60분의 1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1.5 곱하기 60 했는 거랑 동일합니다. 계산하게 되면 90m의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90분의 예, 작업장의 기적이 2000이다라고 했죠? 2000 곱하기 LN 처음 농도 얼마인가 하면요. 예, 80이죠. 나중 농도 10으로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요. 46.21, 그죠? 단위는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하라고 했냐면 1시간 후 공기 중에 농도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T시간 후의 농도 C2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C2는 첫 번째 농도 곱하기 2다. 그죠? 계산기 2 버튼 누르시고요. 마이너스 V분의 Q, 환기량이죠. 곱하기 시간, 이게 공식입니다. 요거 잘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C1은 얼마냐면요. 예, 저 원래 농도가 얼마였습니까? 80이죠. 이거를 10으로, 예, 1시간 후에 공기 중의 농도인데요. 원래 농도 8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C1은 80 곱하기 하시고요. 2에 마이너스. 작업장의 기적은 2000이었죠. 분의 예, 우리 환기량을 미터 3승 per 미니트로 바꾼 값이 90이잖아요. 1시간 후다라고 했죠. 그래서 T는 분으로 고치면 60분이 되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5.38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직까지 공식 암기가 안 되셨다면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식이 잘 나오지 않았던 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dB를 초과하는 사업장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소음 노출 평가,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죠? 바로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이 청력보존 프로그램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소음 노출 평가나 소음 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근로자 교육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적인 청력 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dB를 초과하는 사업장. 우리 하루 8시간에 노출될 수 있는 게 90dB이잖아요. 이거를 초과하면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해야 되고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풀이했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벤젠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재측정합니까? 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 측정을 하는데요. 3개월에 1회 이상 한 번 더 자주 하는 거죠.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화학적 인자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물질, 위험한 물질이겠죠, 그죠?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고요. 화학적 인자인데요. 역시나 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인데 이것보다 덜 위험한 건 측정치가 노출 기준 2배 이상 초과했을 때 3개월에 1회 이상 합니다. 근데 이 벤젠은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3개월에 1회 이상 하는 물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측정을 해야 되는 건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유량 및 용량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는 1차 표준기구 및 2차 표준기구 정의를 적어라. 그죠? 정확도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1차 표준기구는 물리적 차원인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구. 다시 말하면 직접 공기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인데요.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입니다. 2차 표준기구는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어요. 1차 표준기구를 기준으로 보정해서 사용하는 기구를 2차 표준기구라고 합니다.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 2개인데요. 1차, 2차 표준기구의 종류는 별표 3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제순환 공기의 CO2 농도는 750ppm이다. CR이 되겠습니다. 극기의 CO2 농도는 400입니다. CS가 됩니다. 극기 중 외부 공기 포함량을 계산하시오. 외부의 CO2 농도는 CO가 300ppm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극기 중에 외부 공기 포함량 %QA를 나타낸다. 그죠? 요거는 공식이요. CR-CO 분의 CR-CS 곱하기 100에서 % 나타냈죠. 필기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CR은 제순환 공기죠. 제순환 공기 중에는 750입니다. 그죠? CO는 외부 공기죠. 300이 되고요. CR이니까 750이고 마이너스 CS는 급기죠. 그죠? 40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77.78%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핀저, 버블러 등의 흡수 용액을 이용하여 시료를 포집할 때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흡수 효율을 높이려면요. 첫 번째, 온도가 너무 높으면 다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포집 용액의 온도를 낮춘다만 적어도 됩니다. 자, 또는 포집 용액의 온도를 낮추어 휘발성을 제한한다. 그죠? 휘발되지 않도록 하고요. 두 번째, 흡수하는 흡수액의 양을 늘리면 되겠죠. 세 번째는 버블러를 하나 쓰는 것보단 2개를 직렬해서 연결한다면 흡수가 많이 되겠죠. 2개 이상 버블러를 직렬 연결합니다. 네 번째는요, 천천히 채취하면 아무래도 잘 채취가 많이 되겠죠. 그죠? 시료 채취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속도를 낮춘다는 건 체류하는 시간을 길어지게 합니다. 또는 5번째, 효율이 좋은 기계를 쓰는 거 좋겠죠. 채취 효율이 좋은 기구를 쓰고요. 6번째는 액체의 교반, 섞어주는 걸 강하게 하면 포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온도를 낮추어 휘발성 제한하고 흡수액의 양을 늘리고 2개 이상의 버블러를 직렬 연결하고 시료 채취 속도를 낮춘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전압, 정압, 속도압에 해당하는 기호를 적고 각각의 압력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요. 마이너스가 나 있다. 그죠? 지금 현재 이 압력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2.5인데 요거는 기존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속도압은 마이너스가 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압이 되고요. 마이너스 2.5mm H2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올라갔죠. 그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요. 속도압이 되겠죠. 동압 또는 속도압 2mm H2O가 되겠습니다. 전압은 전체 압력은요. 정압 플러스 속도압이잖아요. 그래서 정압이 마이너스 2.5고 속도압이 플러스 2잖아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0.5. 그래서 기준보다 내려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0.5. 이게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바이오 에어로졸의 정의와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세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오 에어로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에어로졸은 생물학적 유해인자 중에서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생물체와 관련한 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유해인자 중에서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생물체와 관련한 입자인데요. 예를 들자면 각종 미생물, 동물의 아주 작은 단편, 독성 물질 이런 거 하고요. 액체상 물질을 포함해서 바이오 에어로졸이다 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생물체와 관련된 입자와 액체상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것만 해도 세 가지 나온다. 그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또는요. 바퀴벌레, 진드기 이렇게 포함하면 한 5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파란색 별표 한번 붙일게요. 근데 중요성이 완전히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2개 정도 됐는데요. 자주 출제되었는 유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 하시고 마지막에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덕트 단면적이 0.054m 제곱이다. A가 주어졌고요. 덕트 내의 정압이 주어졌죠. SP는 마이너스 55.4이고 전압 TP가 마이너스 15.5이다. 그죠? 송풍기의 동력이 주어졌습니다. 동력이 6.0kW입니다. 그런데 송풍량이 부족하여 풍량을 15% 증가시켰을 때 변화된 송풍기 동력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송풍량을 15% 증가시켰다. 결국은 풍량이니까 Q잖아요. 그죠? 그때 동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Q와 HP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Q는 생각해 보면요. Q1분의 Q2는 해서요. 요거는 N1분의 N2다. 그죠? 자, N1분의 N2가 됩니다. 근데 HP1분의 HP2는요. HP1분의 HP2는 N1분의 N2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요.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거니까 N1분의 N2 대신에 똑같기 때문에 이걸 넣어도 되죠. Q1분의 Q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관계를 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HP1분의 HP2는 결국은 Q1분의 Q2의 세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송풍량을 15% 증가시켰을 때 송풍기 동력을 구하라 했죠. 두 번째 동력이니까요. 요식을 파란색으로 조금 적을게요. 눈이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HP2는 하면요. 나눠 적는 HP1이 넘어가면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P1 곱하기 Q1분의 Q2의 결국은 세제곱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HP1이 얼마라고 했는가 하면요. 송풍기 동력이 6kW이다. 이게 HP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0 곱하기 하시고요. Q1분의 Q2인데 일단 Q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Q를 준 게 아니라 정압과 전압을 줬고 단면적을 줬어요. 그럼 이걸 딱 보니까요. 우리가 단면적이 나왔으니까 Q를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고는 Q2는 송풍량이 부족해서 Q1보다 15% 증가시킨다라는 조건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6.0 곱하기 Q1을 계산하면 Q2는 여기 Q1이라면 Q1 곱하기 15% 증가한다 했으니까요. 100%가 1이잖아요. 1에다가 15%, 0.15만큼 증가가 된 것이다. 요거의 세제곱이다. 그죠? 그럼 이제 Q1을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Q를 계산하려니까 Q는 뭐였죠? Q는 그죠? A 곱하기 V잖아요. A 곱하기 V. 근데 V의 A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Q가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라면 앞에 60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60 곱하기 단면적이 아까 주어졌거든요. 0.054 미터의 제곱이다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0.054 곱하기 V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V를 몰라요. 그럼 이제 또 이걸 생각해 볼게요. 아까 이게 나왔잖아요. 주어진 건 뭐가 있냐면 전압이 마이너스 15.5고 정압이 마이너스 55.4다. 자, TP는 뭐죠? TP는 SP 정압 플러스 VP 속도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속도압을 계산할 수 있겠죠? TP 전압에서 SP를 빼주면 되잖아요. 전압이 마이너스 15.5죠. 마이너스 정압이 마이너스 55.4입니다. 그죠? 요거를 계산하면 속도압이 나오잖아요. 속도압을 계산했는 게 얼마가 나왔냐면 39.99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속도압이 아니라 뭐죠? 39.90 단위는 미리미리 H2O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VP를 계산한 거죠? 속도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V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V죠. 그러면 V하고 VP 관계는 어떻게 돼요? V는 4.043 루트 VP의 관계다. 요 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043 곱하기 루트 금방 계산했는 VP 39.9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V가 얼마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25.54 V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요. 뭐를 구한 건가 하면 Q는 AV에 의해서 송풍량 Q1을 계산하기 위하여 V가 없죠? 그래서 V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주어진 전압과 정압을 이용해서 속도압을 계산했습니다. 속도압을 계산하고 V는 4.043 루트 VP다를 이용해서 속도압을 가지고 속도 V를 계산해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요. V를 계산했기 때문에 V를 금방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죠? 25.54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 Q1이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82.75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Q1이다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할게요. 6.0 곱하기 Q1이 82.75예요. 분의 Q2는 아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Q1보다 15% 증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82.75 곱하기 1.15죠. 요거의 세제곱의 관계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9.13이고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응용되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만 다 푸실 수 있다면 관련된 문제, 그죠? 충분히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꼭 파란색 하시고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 측정치를 이용하여 기하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하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그래프에서 50%에 해당하는 값분의 84.1%에 해당하는 값 또는 15.9%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00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00이 돼야 돼요. 분의 50%에 해당하는 값 둘 다 되겠습니다. 자, 계산에 의한 방법, 계산으로 계산할 때는요. 로그 GSD는 이다. 그죠? 로그 기하 표준 편차는 하셔서요. 측정 개수 마이너스 1분의 그죠? 요 0.5라는 걸 루트가 됩니다. n 마이너스 1분의 그죠? 로그 x1인데요. x1은 뭐냐면 측정치다. 그죠? 각각의 값이고요. 마이너스 로그 gm이에요. GM은 뭐냐면 기하 평균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하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선 일단은 기하 평균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의 제곱 플러스 자, 두 번째 로그 두 번째 값이죠. 마이너스 로그 기하 평균 그죠? 요거의 제곱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0.5는요, 마지막에 해도 되고 0.5승 해도 되고 루트라고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하 평균 계산해야 된다. 그죠? 기하 평균은 앞에서 많이 계산했잖아요. 자, 지금 값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죠? 그러면 기하 평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루트, 4루트 하시면 되죠. 16 곱하기 24 곱하기 30.6 곱하기 55.4 요거를 계산한 게 기하 평균이 됩니다. 계산하니까 기하 평균 GM은 28.4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하 표준 편차, 바로 기하 표준 편차가 아니고요. 로그 GSD다. 그죠? 결국 기하 표준 편차는 GSD가 됩니다. 요거는 그죠? 루트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n-1인데요. 지금 4개니까요. 4-1분의 첫 번째 값은 16이었거든요. 로그 16에서 마이너스 로그 금방 계산했는 기하 평균 그죠? 28.40을 뺐죠. 요거의 제곱입니다. 플러스 예. 두 번째 로그 24죠. 마이너스 로그 28.40이죠. 요거의 제곱 플러스 그죠? 그 다음 값 또 있었죠. 그죠? 예,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예, 뭐 있었습니까? 30.6이다. 그죠? 로그 30.6 마이너스 로그 예, 28.40의 제곱 한 개 더 있었죠. 로그 55.4 마이너스 로그 28.40의 제곱이죠. 0.5승 해도 되고 저처럼 루트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게요. 0.23이 나와요. 이건 다시 말하면 로그 GSD잖아요. 로그 GSD는 로그 기하 표준 편차는 0.23입니다. 그죠? 로그를 없애면요. GSD는 하면 뒤에 값이 10의 지수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지금 수학을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억할게요. 계산하면 1.70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기하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는 예, 한 개 정도 붙이고 기하 표준 편차가 그다지 자주 안 나와서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파란색 별표 하나 하시고 파란색 하나 달아 놓을게요. 시험 전에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면 2018년 2회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